5호 4페이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약속을 한답니다. 뭐 그렇구나. 뭐 별건 아닌데 약속을 한답니다. 계약도 약속이래요. 계약도 약속이구나. 그래 알겠어. 하지만 우리 평가원이 좋아하는 패턴은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이 뒤가 더 중요한 거야.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 그런 약속과는 좀 다르답니다. 그래? 일반적인 약속처럼 여기에 자 일반적인 이렇게 썼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빗금을 치라고 그랬죠. 일반적이지 않은 게 나오면 그놈은 출제 요소라고 그랬죠. 비교 대상이 나오면 그땐 출제 요소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이니까 같은 거죠. 계약도 바로 뭐야?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된답니다.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합니다. 그러면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된다고요? 서로의 의사 표시가 뭐냐면 요거야. 친구와 뜻이 맞아. 요게 서로의 의사 표시가 맞는 거죠. 의사 표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뭐야? 이제 보러 가자는 약속을 했죠. 그죠? 요 가자는 약속을 했죠. 요게 뭐야? 합치하여 성립한 거, 요 얘기 하나 봐요. 그렇게 하지만 이때의 의사의 의사는 이때라는 건 뭐냐면 계약이죠. 법률 효과 발생. 찾았어. 제가 차이를 두고 싶은 건 일반적인 다른 약속과 즉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 이런 약속과 바로 뭐였냐면 계약을 서로 비교하고 싶었나 봐. 계약을. 그러니까 요렇게 둘 간의 차이를 찾아야 합니다. 일단 공통점은 찾았어요.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한다라는 공통점은 찾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공통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차이점 찾아야죠. 그럼 차이점이 어딘데? 여기 있어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답니다. 무엇이? 계약이라는 것이. 계약은 법률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 했는데 내가 안 갔어. 그렇다고 해서 큰 벌을 받는 게 아니죠. 물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뭐 깜빵을 간다든가 곤장 30대를 맞는다든가 이런 건 없잖아. 근데 계약이라는 건 법률 효과가 있으니까 법이야. 법을 어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깜빵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차이가 있대요. 그러면 포인트는 어디서? 차이를 잡는 게 중요하죠. 서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것은 다른 약속과 같지만 차이점이라면 법률 효과가 있습니다. 한 예로 들어줬네. 중요 개념이란 얘기네. 자, 매매 계약은 사고 파는 그 계약은요. 사고 파는 계약은 여기서 계약이니까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계약은 상원 다음표 팔겠다 라는 의사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합치되어야만 합니다. 으로써니까 앞에가 방법이니까 그래서 서로 간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합니다. 살게, 나 팔게 이렇게 둘이 합치돼야만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죠? 그럼 얘기했잖아. 서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성립하는 거니까 팔게 하는 놈이 있다면 살게 하는 놈이 있어야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거 봐라. 자, 우리 경제 지문 보면 매도 매수 맨날 나오니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매도라는 말과 그 다음에 또 반대말이죠. 매수라는 말을 구분해 볼게요. 자, 일단 매도라는 이 도가 뭐냐면 도가 건네다 도자입니다. 또는 뭐 주다 도자야. 주다 도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예전에 MBC에서 진짜 사나이 하면 막 유격 훈련하는 거 막 보여주잖아. 그러면 여기에 웅덩이 같은 게 있고 막 밧줄 타고 이렇게 슉 넘어가는 거 있잖아. 그죠? 그때 높은 곳에서 밧줄 타니까 막 조교가 물어보잖아. 애인 있습니까? 물어보면 네 있습니다. 개뻥치잖아. 막 없어도.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애인 예쁩니까? 예쁩니다. 뭐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강을 건너려면 되게 무서우니까 막 긴장 풀어주라고 조교가 막 하잖아. 그럼 애인 이름 3번 외치면서 도하 합니다. 엄마 하고 가잖아. 그거 본 적 있죠? 그때 조교가 도하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건넬 도자의 강하자입니다. 자, 강을 건너라 이런 표현이야. 여기서 도가 건네다입니다. 건네다야.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놈은 뭐야? 건네는 놈이니까 파는 사람이죠.
물건을 건네는 사람이니까 파는 사람. 이 수는 받다 숫자입니다. 받다 숫자야. 그러면 물건을 받는 사람이니까 얘는 뭐겠어? 아유, 이거 사는 사람이네. 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됐어. 매도인은 파는 사람은 파는 사람에게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 그죠? 의무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 그죠? 돈을 줘야죠, 그죠? 돈을 받아야죠. 물건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매매 대금의 청구,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각각 뭐야? 의무와 권리를 갖습니다. 그죠? 그럼 매도인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구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어떤 의무가 있나 볼게요. 매도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얘가 파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파는 사람은 자, 얘한테는요, 매수인에게 의무가 있어요. 의무. 반드시 뭐 해서 물건을 건네줘야죠. 얘는 물건을 뭐라고 했냐면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돼. 하지만 권리도 있어요. 내가 소유권, 사물을 줬으면 돈 받을 권리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네? 그러니까 대금 청구. 야, 돈 내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아직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쪽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떤 의무가 있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반드시 뭘 줘야 돼? 돈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지급할 의무가 있죠. 돈 내야지. 하지만 권리도 있어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어떻게 했어? 물건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소유권 이전. 소유권 내놔, 이 새끼야. 내 거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됐죠? 서로가 반대 방향이야. 얘한테는 의무지만 얘한테는 권리. 얘한테는 권리지만 얘한테는 의무. 서로 반대 방향이네. 자, 갑니다. 반대로 매수인은, 그죠? 매도인에게, 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의무가 있고, 맞죠?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을 이전할 청구 권리, 그죠? 소유권 이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양 당사자가 누구겠어?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군요. 그죠? 그런데 서로의 권리와 서로의 의무가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아마 한 샘플 예가 나오나? 자, 두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자, 됐네. 자, 볼게요. 이처럼 의사표시를 아까 바로 정리하면 사겠다, 팔겠다 이거 있었죠?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필수적 요소라는 것은 이 필수적이라는 건 반드시 이런 말이죠.
반드시 꼭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없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이 친구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겠다 하고 내가 갔어요. 그럼 이건 매매계약이 안 되는 거야. 얘가 팔겠다 해야 매매계약이 서로 성립하는 거야. 그죠? 양쪽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대요. 그래서 뭐 한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얘를 뭐라 한다? 법률 행위래요. 그러면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하고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구나. 계약은 법률 행위래요. 그렇다면 계약이라는 건 뭐야? 의사표시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뭐가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겠구나. 계약도.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에게 사는 사람 파는 사람에게 그죠?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맞죠? 파는 사람은 팔아야 하는 사람 물건을 줘야 되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돈을 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요.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거 권리가 채권이고요. 그러니까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바로 뭐야? 그게 채권이고 채권.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건 권리입니다. 권리.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그건 뭐냐면 채무야. 채무는 일종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죠? 얘가 권리라면 얘는 의무야. 의무. 따라서 이 말은 정리하면 이런 얘기겠지? 그러면 정리하는 것은 요 단락을 정리한다고 그랬죠. 요 2번 단락 여기 법률 행위라는 것을 정리하면 이 얘기죠. 법률 행위를 정리하면 채권과 채무는요. 즉 권리와 의무는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이니까 같은 말이죠. 동전의 양면처럼 그게 뭐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겁니다. 즉 동전의 앞이 있다면 서로 다른 방향은 뭐야? 반대, 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쟤한테는 권리지만 나한테는 의무고 나한테는 의무지만 쟤한테는 권리.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입니다. 채무자니까 의무를 가진 애가 있죠? 어떤 의무를 가진 사람이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 권리를 소멸시키면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변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변제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네. 채무를 이행하여, 의무를 이행하여 더 이상 권리가 없는 거야. 그게 변제입니다. 내가 돈을 꿨어요.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죠. 돈을 갚았어. 그럼 어떻게 써? 돈을 돌려달라는 의무가 사라졌죠. 그때 돈을 변제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출발해 볼게요. 사례가 하나 나올 텐데. 자, 세 번째 단락 출발. 자, 됐나? 사례가 나오나? 자,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한다.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했네.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겠어? 나 팔게, 나 살게 라는 게 있었겠지? 그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니까 의사표시가 이미 됐었나 봐. 을의 채무는 그러면 슬쩍 넘겨봐야겠죠? 뒤에 무슨 문제인가? 봐봐.
뒤에 설정 넘겨봤더니 문제 봐야지, 문제.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는 문제였구나. 그럼 일단 기억의 의뢰채무를 먼저 체크해놔야겠다. 한번 볼게요. 자, 의뢰채무는 의무죠. 의뢰 의무입니다. 을이 원래 그림을 소유했어요. 그러면 의뢰채무가 뭔가 뭐냐면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 그죠? 요거죠.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게 의뢰채무죠. 그죠?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문제 그 뒤쪽에 넘겨서 뭐야 이건 뭔 소리야? 뒤쪽에 넘겨서 써놓겠다. 그죠? 그림 A의 소유권 이전 이렇게 써놓을 거다. 그죠? 문제 풀 때.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다시 올 필요가 없잖아. 아니면 여기다 체크를 좀 잘 해놓던가. 그죠? 의뢰 채무는 이렇게 체크를 완벽하게 해놓던가. 자, 동산인 이런 동산은 야 누구야 이거?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입니다. 그죠? 네, 들렸나 보다. 자, 이런 게, 이게 움직이는 재산 동산이야. 그죠? 이거 난 얘한테 주면 얘 거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은 뭐야? 집 같은 걸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거는 그 재산이지만 움직일 수 없죠. 집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아버지 집 들고 다니냐? 아니잖아. 그런 걸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동산을 소유권 이전 방식은 뭐겠어? 그 물건을 인도합니다. 건네주면 됩니다. 야, 너 가져. 돈 냈어? 자, 얘다 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대요. 이게 바보가 이런 거죠.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문제가 생겼구나. 대금 전액을 지급했답니다. 바보탱이죠, 이거. 그죠? 자, 이제 표시를 해볼게요. 갑과 있고 을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림 A를 소유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림 A를 을이 갑에게 줘야 되죠. 그러면 을의 의무는 뭐야? 의무는 그림 A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이겠죠. 그러면 얘도 권리는 있죠? 어떤 권리야? 야, 내가 그림을 줬으니까 그림값 줘. 그죠? 그러니까 뭐야? 대금 청구죠.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 내놔! 이렇게. 하지만 갑은 을에게 일정한 의무가 있어요. 뭐야? 네가 그림을 산다고 했으니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돈 줘야지. 대금 지급입니다. 하지만 권리 있죠, 권리.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뭘 줘야 돼? 그림 A의 소유권을 받을 수 있죠. 그림 A의 소유권. 소유권을 받는 거죠. 자, 이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가 뭐 했어요?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뭐 한다? 인도받기 전에 뭘 했어? 대금 지급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이것을 수행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대금을 지급했으면 뭐 하면 돼? 을이 그림 A를 주면 모든 게 계약은 끝이죠. 그죠? 매매 계약은 끝이죠. 돈을 줬으니까 얘는 뭐 하고 있어? 그림만 넘겨주면 이 계약은 아주 끝난 겁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을 넘겨달라고 말해도 청구해도 을은 인도해주지 않았답니다. 사고가 났네. 그죠? 그림만 넘겨주면 끝인데 그림을 넘겨주지 않았대요.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엄격하게 금지한대요. 자, 내가 돈을 줬는데 너가 그림을 안 줬어? 일로 와. 을 새끼야. 맞자, 새끼야. 이거 때릴 수는 없어. 갑은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된대. 그 말은 공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사적으로는 안 돼. 그럼 이제 해결 방법이 그 다음 단락입니다. 을이 그림을 주지 못한 이유도 다음 단락에 등장합니다. 출발!
저 해야지. 저 뭐야, 저거. 자, 네 번째 단락입니다. 네 번째 단락. 자, 채권의 내용, 즉, 어떤 권리, 이런 거겠죠?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이니까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실체법인가 보죠? 그러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그것은 뭐냐면 바로 채권의 내용이죠. 채권의 내용.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공적이겠죠. 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있나 봐요. 저걸 통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나 봐요. 갑은 소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얻어. 그러면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이죠. 얘를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데? 이게 뭘 것 같아요? 앞에 얘기하는 꼴을 봤을 때 소를 제기하여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는데요.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는 게 이거 아니겠니? 민사소송법 아닐까? 그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답니다. 그럼 이건 뭐겠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답니다. 얘가 뭔데? 민사집행법이겠죠. 뭐 설명하잖아. 쓸데없는 게 뭐 안 나온다고요. 다 필요하니까 나왔겠죠. 우리가 뭐 법률가가 될 사람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는데 국어는 필요한 것들이 모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짝지어서 연결하면 돼. 강제 집행은요. 국가가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거는 국가가 해야 합니다. 아까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죠?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입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가 가서 지금 민사소송법에 와서 봤더니 당신이 그림 A를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민사집행법 중입니다. 그림 A를 가져가야 할 텐데 제가 그림을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경찰이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채무자의 의사를 구애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아니야 아무 것도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킵니다. 뭐해? 뒤져 이씨. 그래서 그림을 가져오는 거죠. 그냥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채권이 실현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집행법이요. 강제 민사 집행법이었군요. 지금 얘가 소를 제기하면 그림 A가 소유권, 내가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그림 A의 소유권은 뭐야? 갑에게 있다라는 것을 얻었겠죠. 그죠? 그림 A 존재와 그 내용, 돈을 지급했으니까 받아야 한다. 이걸 공적으로 확정받고 법원에 민사집행법을 했더니 어떻게 했어? 경찰이 가서, 누가 가서 어떻게 했어? 의뢰 내용을 물을 것도 없어. 그냥 바로 그림 A를 들고 오겠죠. 그냥, 다음 단락 가는데요. 이 민사집행법을 해서 들고 오려고 했는데 들고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5번째 단락 봅니다. 와, 흥미진진하다.
자, 5번째 단락. 자, 을이 도대체 왜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이 뭔가 봤더니, 자, 매매대금을 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뒤, 뭐 하냐면, 의뢰과실로, 아이고, 의뢰과실로 불이 났어요. 그럼 불이 났으니까 그림 A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림이 타 없어졌습니다. 그림 A가 타 없어졌어. 이걸 우리가 뭐냐면, 불에 타다 소실되었다 합니다.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달라고 해도 을이 줄 수가 없었어. 쟤만 모아서 줄 수는 없잖아. 결국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어요. 왜 이행할 수가 없어요? 이행하고 싶어도 할 수 못하죠. 을이 나쁜 놈이라 해서 이행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행할 수가 없어요. 왜? 불에 났으니까. 그죠? 이거는 뭐냐면 그림 A의 소실이죠. 그림 A가 불에 타서 없어져. 세상에 없어.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림 A는 불에 탔기 때문에. 그런데 그림 A의 소실이 이제 얘기 끝났어. 만약에 지금 아까 위에는 매매 대금을 받은 뒤 불에 났잖아. 요번에는 그림 A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러면 세상에 없는 그림을 파는 거였지. 그죠?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했으니까 앞에가 원인이죠.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원인이죠.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미 불에 탔으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림은. 그러니까 이건 뭐야?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없는 그림을 판다고 했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무효. 다음, 이행불능이 때문에 채무자의 과실이랍니다. 원인은 채무자의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니까 을의 과실이죠. 일이었다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뭐뭐에 대한은 그냥 의하라고 그랬죠.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분명히 갑은 돈을 지급했죠. 그러니까 을이 그림을 줘야 되는데 그림을 불에 타게 한 사람이 을이니까 을이 책임져야 한다고요. 갑의 의무는 없죠. 그 갑의 잘못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자, 6번째 단락 갈 텐데 지금 돈이 지금 넘어갔잖아. 계약은 일단 무효라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6번째 단락 출발. 자, 다시. 자, 이때 채무불이행은 뭐였냐면 을이 소유권을 그림 A를 전달해줘야 되는데 전달하지 못했죠. 이거는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한 거 아니죠. 얘네가 의사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죠. 그죠? 갑이 나 안 받을게 이게 아니고 을이 난 너 못생겼으니까 안 주겠어 이런 의사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뭐뭐에 따르는 역시 인과관계죠. 앞에가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목적물의 소실, 이 원인이죠. 요 원인에 따라서 이행 불능이 된 거죠. 요게 결과입니다. 즉 목적물, 즉 그림이 탔어요. 그러니까 을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뭐냐면 내가 물건을 안 살게, 너한테 물건을 주고 싶지 않아, 이런 의사표시가 전혀 없어요.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고 이거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1단락에서 뭐라고 했냐면 법률 효과는 뭐냐면 두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고 법률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사겠다, 팔겠다, 양쪽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 얘는 지금 뭐야? 나 너한테 안 줄 거야. 이런 의사표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효과가 발생한답니다. 그래? 왜 그렇지? 채무 불이행에 대한, 뭐뭐에 대한 의죠. 채무 불이행의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채무 불이행이 됐으니까 이제 갑에게 뭘 주냐면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갑은 아무 잘못이 없죠. 그러니까 갑에게 뭐 하냐면 해제 권리가 생긴 거야. 그래서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한다면, 나 계약 이제 파기할래요,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써요? 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이죠. 무효죠. 무효. 이때의 계약 해제는 다시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답니다. 그 일방은 뭐야? 갑이죠. 그죠? 야, 갑이 을한테 가서, 야, 네가 불을 냈다니, 내가 계약을 해지했으면 하는데, 허락해 주겠니? 이거 아니라고요. 야, 꺼져, 이씨. 난 계약 해지할 거야. 오케이, 해지해. 이런 말이 필요 없다고요. 따라서 정리하면 갑이 해지권을 행사하는 데는, 갑의 해지권 행사, 이때는 을의 승낙이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네. 그러면 우리가 법률 행위라는 것은 양쪽이 의사가 합치돼야 되잖아. 그러잖아. 그런데 얘는 어떻게 써? 갑은 의사가 있어요. 법률 해지할게 했는데 을은 어떻게 써?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죠. 갑만으로만 되네. 그러니까 뭐야?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야. 왜 단독행위냐면 을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즉 단독행위가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을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어요. 의사표시가 불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그놈은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보통은 나 계약 해지할게, 오케이 해지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을은 그런 얘기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을의 잘못으로 파괴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갑만 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분명히 갑은 대금을 지급했죠? 그죠? 그림은 사라졌으니까 계약도 파괴됐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다시 돈을 되돌려받아야겠죠? 자, 마지막 단락, 돈을 되돌려받는 과정입니다. 그놈 읽고 문제 도전. 출발! 자, 일곱 번째 단락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지금 을이 그림을 불에 태웠죠. 그래서 갑이 이제 해지를 합니다. 갑은 계약은 해지를 했습니다. 갑은 계약을 해지했는데, 갑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단독행위였죠. 갑의 의사만 필요했고 을의 의사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것으로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당연하겠죠. 채권과 채무는 없겠죠. 계약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얘도 당연이라고 썼네.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계약 자체가 없어요.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갑이 돈을 냈죠. 그래서 돈을 냈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있네. 이미 이행한 것이 있다면 갑이 대금을 지급했죠. 요게 뭐냐면 갑이 대금을 지급했어요. 자, 요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계약이 없으니까, 계약은 무효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놔야 하겠죠. 원래 상태로 가야겠죠?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래, 원래 상태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뭐야? 원상회복 청구권입니다. 계약은 파기됐으니까 원래의 나의 상태로 가야 한다. 즉, 돈이 넘어간 거 가져와. 이거겠죠? 그죠? 계약의 해지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해. 이러한 갑의 채권은, 그러면 갑의 채권은 뭐야? 갑의 채권은 권리잖아. 바로 뭐겠어요? 대금을 청구하는 거죠. 대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급했던 거 있잖아. 그거 가져와. 그래서 내가 준 거 다시 내놔. 이거겠죠? 결국 을에게 여기 있다. 대금을 반환, 여기 있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는군요. 이게 갑의 채권이군요. 대금을 반환해 달라. 아까 분명히 내가 그림값을 줬잖니? 그러니까 그림값을 다시 되돌려 놓아라. 이런 얘기였군요. 자, 조금 쉬었다가 뭐 46분이네? 하나 정도 풀 수 있겠다. 쉬려고 했더니 자, 어디 이건 한번 풀어보자. 첫 번째 문제인가 이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문제랑 맞나요? 자, 실제법에서는 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있죠. 그죠? 민사소송법과 그 다음 뭐가 있다고 그랬지? 우리가 몇 절이자 민사소송법과 뭐가 있다고 그랬냐? 뭐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다고 그래서 야, 뭐가 있다고 그랬냐? 여기다 실체보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민사집행법이죠. 집행법에 통해서 어떻게 해서 청구권에 관한 규정 또는 민사소송법 있죠. 민사소송법이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 절차법에 대한 강제 집행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절차법에 강제 집행제도가 있어. 이게 뭔데? 이게 민사집행법이었죠.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요거는요,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단독 행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죠? 왜냐면 아까, 을이 뭘 하지 않았어. 을이 불에 났잖아.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특별한 법률 행위, 의사표시가 없어도 법률 효과가 난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단독 행위였죠. 그죠?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발생합니다. 다음,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합니다. 그죠? 법원을 통하여 하는 거죠. 그게 뭔데? 민사집행법이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그죠? 아까 뭐 어떤 거 있었냐면, 그림이 계약 전에 불이 탔다면, 그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했죠? 왜냐면 세상에 없는 그림을 갖고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무효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 자, 다음 거 하나 더 해. 자, 요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얘기네. 기억은 뭐냐면, 그림 A를 전달해 주는 게 이제 기억이었고, 니은은 뭐냐면, 대금을 다시 반환이었죠. 대금을 반환하는 게 요거였습니다. 기억나네.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이랍니다. 기억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용, 뭐야 이거? 파는 사람이 청구한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청구했죠. 그림 가져와. 그럼 어떻게 써? 매도인이 이행하면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매수인이라고 하고 여기는 매도인이라고 해야 정상이겠네? 다음, 니은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했다? 니은은 어떻게 써? 채무자의 의사표시하고는 상관없죠. 그죠? 채무자가 불에 의해서 소실됐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일방,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채권자만의 의사로 됩니다.
기역과 니은은 기역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니은이 소멸된다? 뭐야 이거? 자, 기역과 니은은 기역이 이행되면 니은 자체가 생길 수가 없지요. 그죠? 기역이 됐으면 이미 니은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기역이 이행되면 그 결과 니은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기역이 이행되면 니은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음, 기역과 디귿은 니은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 이거는 어떤 거에 하냐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다면 얘의 권리, 얘의 의무, 이게 서로가 이거잖아. 얘는 서로 같은 동일한 계약이 아니죠. 이 계약은 그림을 넘기겠다, 사겠다, 팔겠다 이거였다면 대금 반환은 을의 의미가 없죠. 을은 생각 없고 갑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서 계약 파기하겠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계약이 아닙니다. 기역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을에게 있고요. 니은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 누구에게? 갑이 금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연결해 볼게. 화장실 갔다가 오시고. 자, 이거는 뭐냐? 가의 상황으로 적절한 것이래요. 가가 뭐야? 가가 뭐였냐면 결국 채무는 불이행이 됐답니다. 채무는 불이행. 야, 자, 가는 채무는 불이행이 됐대요. 자, 여기는 뭐냐면 결국 채무가 불이행이 됩니다. 불이행 되었어요. 왜냐면 이 채무가, 이 의무가 이행할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얘는 뭐겠어? 그림 A의 소실이죠. 그림 A가 소실했어. 불에 탔으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적절한 것이래요. 을의 과실로 이행이 불능이 돼요. 맞습니다. 그죠? 그림이 소실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림이 소실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서 갑은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정답이네요. 자, 그럼 나머지 거. 갑은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소를 제기하면 나의 채권을 내용과 이것을 다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재산권을 어떻게 이전받았을까요? 그림 A는 불에 탔다고 그랬죠. 불에 탔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받냐? 아니잖아. 재산권은 이미 이전받을 수가 없어요. 그 그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갑은 원상 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이거 안 된다니까? 그래도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죠. 왜냐면 그림 A는 세상에 없어요. 불에 탔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상 회복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뭐야? 다시 대금을 반환하는 거죠. 채 할 수 있는 건 대금 반환밖에 없어요.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 애초부터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상황은 어떤 거냐면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불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죠. 책임을 져야죠. 그죠? 네. 얘의 잘못이니까 책임을 지죠. 다음, 자, 요것도 많이 틀렸네. 자, 요거 보자.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증여는요, 증여가 하나 더 추가됐군요. 우리 제시문에서는 증여가 없었는데 하나 추가됐어.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 줄 의사를 표시하고, 그러면 당사자 일방이 바로 뭐겠어?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한답니다. 상대방이 이를 승낙한답니다. 그러면 증여라는 건 양쪽의 의사가 합치돼야 되는구나. 내가 이 물건 줄게. 예, 받을게요. 이래야 성립하는 거구나. 그죠? 그러면 증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증여는 양쪽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구나. 양쪽의 의사 표시가 있죠.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근데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답니다. 그렇죠. 증여라는 건, 자, 여기가 증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수여자가 있대. 의사표시는 하지만 얘한테만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뭐 하면 되는데? 으이? 뭐지? 오빠, 여기 눌러줘. 여기. 요거. 됐어. 자, 다음, 유언은, 아이고, 그러면 지금 뭐냐면, 증여라는 놈과 유언이라는 놈을 비교해달라, 이런 얘기였네. 증여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 유언이라는 정보를 줄 테니까, 요거의 차이점을 한 번만 더 분석해 볼래? 이거네.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 효과가 발생한답니다. 아, 그러니까 유언자가 사망해야만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야. 유언자가 살아있으면 법률 효과가 안 생겨요. 유언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즉,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A에게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A한테 내가 살아있는 동안 A한테 넘어갈 수는 없어요. 내가 죽는 순간 A한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A가 싫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얘는 유언은 바로 뭐라고 했냐면 유언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럼 차이점 찾았다? 유언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죠. 얘는 양쪽이지만 얘는 유언자 이거네. 그 다음에 성립하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습니다. 의사표시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습니다. 좋아. 자, 그러면 어디? 자, 요거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법률행위죠. 그죠? 법률행위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있죠. 그죠? 맞죠? 아, 근데 증여는 의사표시가 양쪽 다, 유언은 한쪽. 그죠? 그 다음에 매매도 양쪽 다. 증여와 유언은 요 두 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목적. 그죠? 둘 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죠? 오케이. 다음,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하지 않는다? 변제라는 건 뭐냐면 의무를 이행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증여는 의무가 있죠. 의무를 이행해야 권리가 소멸되겠죠. 받을 권리가. 그러니까 뭐겠어요? 변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죠. 틀렸네. 변제가 있죠. 그죠? 뭐냐면 증여자가 의무가 있어. 증여할 물건 A를 증여해야 하니까. 그러면 얘가 그 의무를 이행해야 수여자의 권리가 사라지겠죠. 그게 뭔데? 그게 변제잖아. 그러니까,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땡.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하죠. 맞죠? 증여자 일방만이 하고요.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매매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맞죠? 증여는 얘만 증여하면 되죠. 수여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쳐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맞죠? 증여는 양쪽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의사표시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 그죠? 유언자의 의사표시만이니까 상대방의 의견이 필요 없죠? 맞는 말이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변제라 함은 의무를 이행하여 권리를 소멸시키는 건데 증여도 증여자의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증여하겠다고 했으면 그 사람이 증여하는 의무를 이행해야만 권리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게 변제야. 자, 그 다음에 A와 유사한 거래요. A가 뭐야? A가 어딨냐? 아, 판결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했네. 그죠? 판결은 나올 수 없다. 여기네. 그러니까 판결이 나오다 이런 얘기네. 판결이 나오다. 그러면 판결이 나오니까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판결이나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1번이다 이거. 바로 1번이었습니다.